안녕하세요. 아는 것이 힘이다의 테마로 노하우와 지식을 전달하는 공유TV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보셨던 제주도에서 발생된 카니발 폭행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자녀들 앞에서 폭행당한 것만으로도 아직까지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당시 폭행 상황에서 가해자는 1차적으로 생수통을 운전자에게 가격을 하고 2차적으로 본격적인 폭행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처럼 별로 위험해 보이지 않는 플라스틱 생수통 등과 같은 것으로 사람을 때린 경우와 그냥 주먹으로 때린 경우에 혹시 처벌이 달라질까요? 사실 제 생각에 아프기는 주먹으로 맞는 경우가 더 아플 것 같은데요. 이 생수통의 역할에 따라서 실제로 법 적용이 180도 달라지는 결과가 나옵니다. 우선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진다고 하며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폭행을 하거나 신체에 상해를 입히지 않아도 상대방이 위협을 느꼈다고 판단되면 폭행죄는 성립이 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에게 침을 뱉는다거나 머리카락을 자르는 행위 또는 강제로 키스하는 행위 등과 같은 경우 모두 상대에 대한 고의성이 있기 때문에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힐 경우에는 형사처분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위험한 물건 등을 휴대하여 동일하게 폭행한 경우에는 특수폭행죄라고 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지게 되어 단수 폭행죄에 비해 2배 이상의 형량을 받게 되고 이것은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큰 범죄가 됩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생수통이 과연 위험한 물건인지의 여부에 따라서 폭행죄인지 특수폭행죄인지 나눠지게 되는 거죠. 보통 위험한 물건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흉기로 생각될 수 있는 칼, 쇠파이프, 술병, 야구 방망이 등을 말하는데 최근에는 그 위험한 물건의 범위가 점점 확대되는 추세이고 실제 판례에서는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 통념에 비춰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하여 상황에 따라 플라스틱 생수통과 같이 일반적으로 위험해 보이지 않는 물건도 충분히 위험한 물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폭행죄의 구성요건 자체가 매우 광범위한 범죄이기 때문에 절대로 비슷한 행동이라도 하면 안 되고 게다가 화난다고 손에 뭘 들고 위협을 주거나 하면 그야말로 진짜 큰일 납니다. 자,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공유TV는 여러분들이 억울한 사연이 있거나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메일로 제보주시면 검토 후 적극 방영토록 하겠습니다.